지금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공무직 예산 확대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현주입니다. 2017년 7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 비정규 노동자들은 희망의 신호탄을 보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40만이 넘는 공무직은 여전히 현장에서 비정규직일 때와 다름없는 불명확한 신분과 차별적 노동환경,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다수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임금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나 정부는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미하게나마 인상한 복지 3종 세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 문제로 실질적 임금 인상은 1 내지 2%에 그치고 있어 공무직 노동자는 저임금의 고착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물가는 전년 대비 5.7%가 올랐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5%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수치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의 합리적인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권고사항마저 묵살하고 2.2%대 인상 수준의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임금 공무직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이제는 실질 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예산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직위원회는 내년 3월이면 종료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직위원회마저 폐기되면 공무직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화는 물론 다시금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비정규직의 시대로 후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공무직 노동자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임금과 처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어떠한 것도 아직 구체화되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공무직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등 전반적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국회 또한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공무직 노동자의 정책적 과제 해결과 매년 매순간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직 노동자의 서러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예산 확대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존중, 그리고 노동자가 행복한 정치 실현을 위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동 법안 소위하느라고 오전 내에 오늘 오후까지도 그 일정을 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열린 법안 소위인 만큼 우리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법안들이 참 많이 통과돼야 될 텐데 정부 여당은 되도록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많이 안 열리고 되도록이면 법안이 많이 안 올라가고 그러는 게 재계나 가진 사람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난 2년간의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일을 하려고 국회에 왔는지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참으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일하고 있는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너무나 뻔뻔하고 당연하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은 살피지 않습니다. 마치 선거 때나 그럴 때는 뭔가 해줄 것처럼 시민들을 기만하죠.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런 의사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게 제가 노동자 활동할 때 저희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무직 노동자들 공무직으로 고용 안정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는 처우라든지 임금이라든지 형편 없습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를 안고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그 이름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으로서의 그런 보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이미 3년째 제가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떻게든 국회 안에서 예산과 법안을 좀 더 보완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뛰어다니지만 실제로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현중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서글픔이 밀려오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국회 정치인들한테 바라고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0년 4월 공무직위원회 발족 당시 노동부 장관이 공무직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머리 맞대고 소통 협력하겠다. 공무직 인사, 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내년 3월 종료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격차가 해소되도록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요. 공무원 격차 해소로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도 마련돼야 됩니다. 인사 노무관리의 기관별 격차가 해소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기관마다 다른 요구들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같은 얘기들을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담 부서,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서 통합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인권위 권고사항입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공무직위원회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예산 확보도 시급합니다. 그간의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모색 방향들을 국회 토론회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공무직 예산 확보 그리고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더 열심히 그리고 또 환경노동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은주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지금 한절기 추운 날씨 돼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함께 우리가 국회 안팎으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얼마 전까지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옆에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과 같이 환경노동위원회 또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법안소위요. 앞에서 뭐 공공부문 특히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지난 5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들 쭉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반기에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늬만 정규직화였다는 것을 2년 내내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5년이 지나간 현재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런 것이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들지 말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공식으로 권고했지만 아직도 비업무 수당에 대해서 여전히 차별하고 있는 기관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그 공무직에게 2.2%의 임금 인상, 이건 5% 후반의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도 못하는 완전히 임금 삭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콕 집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왜 시작했는지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왜냐? 정부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의 질을 좋게 바꾸고 노사관계 또한 모범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아주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 및 처우는 그대로고 실제로 공무직 노동자와 정부의 대화 기구인 앞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별다른 성과도 없이 내년 3월이면 문이 닫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지난 5년간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만 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공부문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정 관계를 평화롭게 이끌고 싶다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대화를 끝내고 지금처럼 공무직들을 공직사회 내의 2등 시민 취급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결국 윤석열 정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 재정당국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같은 비업무적인 복지 3종 세트는 반드시 인권위 권고대로 차별 해소 항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정의당도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그리고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공무직 인건비 실현, 그리고 공무직 노동자 복리 후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 철폐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우리 이수진 의원과 함께 맨 앞에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전망으로 바뀌었다. 2017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을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공무직 노동자는 처지는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무늬만 정규직이지 실제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노동자 40만 넘는 공무직에게 내년도 임금 인상은 2.2%, 명절 상여금 10만 원 인상, 예산은 편성했으나 국회로 넘겼다. 이번 예산 편성은 공무직 임금의 재협상으로 23년 최저임금 5.1% 결정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하여 공무직 노동자는 실제 임금은 하락하지 않아도 예산 편성할 것을 주만 전문가의 건의사항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더불어 국가가 인권위에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으로 직무 무관 격차를 해소를 위하여 복리후생 직업을 마련할 권고를 묵살하는 처지로 의문을 질 수 없다. 정부는 노동기관의 기간과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도 실제 임금을 고려한 예산 편성도 복리후생비 필요성 재원을 확보도 그 어느도 하나도 모범 사용자를 역할을 하지 않았다. 사상 위례 없는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 위태로운 삶에 영위를 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물가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제 임금 삭감과 다름이 없는 고통 전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에게는 신속하게 세금을 감면하고 노동자에게 실제 임금을 삭감하는 윤석열 정부가 누구를 위하여 정부인지 똑똑히 드러냈다. 공무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 3월이면 종료되는 한시적인 기구다. 2020년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73만 명, 민간위탁까지 포함해 100만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무직위원회가 폐지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사 및 노무관리, 임금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운영은 3년이 지났지만 실태조사와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그쳤을 뿐 임금 및 수당 기준, 법제도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 충북도청 도로보수원 공무직 노동자 사망사고에서 알 수 있듯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생명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방안은 미완의 과제일 뿐이다. 여전히 논의할 의제는 넘쳐나는 상황에서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된다면 실질적인 지침과 이행 방안, 신분보장과 전담조직 설치,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요원해지는 상황이다. 지금이 공무직 자회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의 논의가 지속돼야 할 시점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대신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보듬고 살아갈 희망을 제시하는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국회는 물가 인상률과 최저임금률을 고려한 임금 인상과 직무와 무관한 수당인 복지 3종 세트와 가족수당의 차별 없는 지급을 위해 당장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느슨한 행정규칙으로 정해진 공무직위원회 설치 대신 법률 등 입법을 통해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 조직체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유령 신분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로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절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화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150만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22년 11월 8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책임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확대하라. 국회가 앞장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하라. 불합리한 공무직 차별 즉각 해결하라. 공무직 예산 확대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